여러분 반갑습니다. 창구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면 코스피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정말로 엄청난 유동성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또 말하면 시장이 그만큼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괴상하게 흘러갔고 또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장에 있는 유동성과 시장의 수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이 강한 상승으로 본다면 코스닥은 굉장히 크게 오늘 상승을 해야 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두 종목에서 코스닥 지수를 거의 10%, 10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급락을 해버리는 괴상한 또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그리고 얼마 전에는 LG화학과 삼성 SDI로, 또 며칠 전에는 삼성중공업과 이 조선주로 지금 대형주 안에서 이 섹터 순환매가 무지하게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따라서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도 않고 어렵죠. 잠복에 있다가 내 섹터가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또 그것 또한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지수가 횡보를 보이다가 사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를 붙이면서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셀트리온 제약이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풀리자마자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의 수급 쏠림과 이쪽에서의 자금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후장 사실 투매가 떨어진 건 맞고요. 그 투매 속에서 많은 피가 낭자했던 하루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오늘 시장을 봤다면 또 변동성 매매를 잘 하신 분이라면 또 이 격한 변동성 안에서 큰 수익도 올렸겠지만, 반대로 이 떨어질 때 막 손절하고 또 중간에 이제 눌림목이라고 들어갔는데 폭락했을 때 대응 안 돼서 또 물리시고, 그런 부분도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매매를 하면서 일부 종목을 잡아 들어갔지만 거의 매수가 혹은 약간 손실을 보고, 또 어제 종가를 진행했던 종목만 잘 처리를 하고 말았던 하루인데, 그만큼 시장이 오늘 주도주를 공략 안 했으면 상당히 좀 재미없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자, 각성하고 시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다우가 전일 3만 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스닥도 테슬라의 500주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나스닥도 상승 마감을 하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추세적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사실상 이제 아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면서 그동안 우려가 됐던 트럼프의 이 재검표, 즉 소송에 대한 부분도 일단락이 나는 듯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는 상당히 줄어든 가운데 속에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전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일부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일단은 코스피에 일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제 더 문제는 기관들의 정말 공격적인 매도가 시장을 완전히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 지속적인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여기에 오후에 시장을 받쳐주던 외인까지 합세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물량을 쏟아내니까 시장 수급이 좀 꼬이면서 좀 전체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시장은 언제든지 조정을 거치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현 상황에서는 그러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게 이 또한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단지
최근 급격한 자금 쏠림이 삼전 그리고 삼중 그리고 LG화학 오늘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몰리면서 시장 수급 여건이 굉장히 좋지 못한 점이 시장의 문제점이고, 여기에 더해 기관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코스닥의 이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코스닥을 발목을 잡는 듯 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무려 거래 대금 10조 이상을 쓸어갔어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3개, 셀트리온 자체도 오늘 3조 6천억이 터졌습니다. 저는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3조 6천억.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게 안 터졌던 거래 대금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에서 3조 6천억이 터지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2조 6천억, 셀트리온 제약 거의 2조. 그러면은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8조가 넘죠. 거기에 삼성전자가 2조. 즉 이렇게 5개 종목에서, 뭐 4개 종목이네요. 5개가 아니라 4개 종목에서 8조가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 외에 뭐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몇 개를 모아서, 그러니까 15개 종목들로만 이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15개 종목으로만 본다면 벌써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해서 10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얼추 봐도 5조 이상, 그럼 15조가 15개 종목에서 터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 돈들이 시장에 몇 개 소수 종목으로 쏠리다 보니까 돈맥경화가 오늘 터져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이러한 종목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못 가던 종목은 더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 특히 개인들의 투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현 시장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는데, 언젠가는, 그러니까 조만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관의 매도 물량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물량을 걷어들이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기관은 그동안 시장이 올라갈 때도 지속적인 매도만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주가의 고점을 만드는 거는 기관입니다. 언제나 주가의 고점을 만드는 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다시 주워 담는 시점이 올 때 코스닥은 본격적인 랠리를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머지않아서 저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아마 기관은 랠리를 시작하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일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친환경 섹터까지 해서 종목을 지금 잠시 흔들리더라도 들고 가야 그 기관의 랠리에 저는 참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전히 지금도 긍정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히어로는 셀트리온 그룹주인데요. 치료제 임상 이상을 글로벌 투약했다라는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장중한때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다른 치료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순환매를 약간씩 돌면서 반등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 코로나 백신을 미국 기업과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이 또한 좀 굉장히 강했고, 또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이 조선기자재 쪽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신고가를 좀 보여줬습니다. 조선기자재 종목군들 많은데 관심 가져야 되고요. HSD 엔진 아마 추가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막판 한미약품에서 이제 평택 바이오 플랜트를 착공한 부분에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연 10억 회 분을 생산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띄우면서 본격적으로 CMO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렇게 된다면 녹십자 그룹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또 한미약품도 이런 식으로 또 엮어서 간다면 한미약품도 굉장히 또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이라는 신규 상장 2차전지 관련주가 일단 따상을 성공을 했는데 아마 눌리면서 다시 또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상한가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중요했고, 그리고 센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현 시장에서 수소 섹터의 대장으로 보입니다. 이따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외에서도 장중에도 변동성이 강했는데 시간 외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네요. 내일 아침에 좀 밀렸다가 아마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그 밖에 오늘 크래프톤 상장 기대감으로 이쪽 종목들 순환매 좀 돌고요. 윤석열 이 검찰총장 직무배제 이슈가 이제 서현탄 메탈, 즉 이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안 올라갔던 종목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고, 자 마지막으로 증권주 흐름도 현재 심상치가 않습니다. 각 섹터의 대장주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권주 가장 대장은 미래에셋 대우예요.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터지게 된다면 이쪽 한 섹터의 대장주들을 엄청나게 매수하는 지금 수급의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지 잘 보면서 좀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KPX 생명과학, 이건 차트 보면서 좀 넘어가죠. 자 시장을 오랜만에 좀 보면 오늘 시장 아주 끔찍했죠. 하락 종목 수가 무려 그러니까 장중 한때 1150개까지 내려갔다가 장 막판에는 1068개까지 늘어나면서 상승 종목 수가 25개. 그러니까 지수의 하락폭은 0.8%인데 이 하락 종목 수는 거의 0.4, 마이너스 3%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거의 코스닥은 거의 4배, 코스피는 3배 많은 하락 종목수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들어왔던 수급의 주체들이 오늘 주춤하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많은 또 매물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볼게요. 지수를 특히 이제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매번 이런 흐름에서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러한 이 추세를 돌파하고 이곳에서 갭을 메우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 갭을 메우고 나서 여기에서 또 지지부진하게 생각 수렴을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또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데, 이 추세대로 그렇게 올라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추세대로 오늘 하루는 단지 이제 셀트리온과 이쪽 그룹주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변동성을 굉장히 키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잠깐 볼게요.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놓고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세웠죠.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이 위에 2008년도, 18년도에 나왔던 이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이제 좀 물량을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구간에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더 강했죠. 이미 역사적 신고가에서, 그러니까 올해 바닥 2만원대에서 거의 얘도 5배, 6배, 7배 가까이 올라온 엄청난 주식인데, 일단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 갔다 좀 밀렸는데 한번 이렇게 거래를 준 종목은 나중에 또 조정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하루 이틀, 하루 이틀 하고 분명히 조정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태양광 종목 중에 OCI라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바닥권에서 최근 7월 달에 강력한 거래량을 수반해서 상승을 하고 이 기준봉에서 지금 바닥을 지켰는데, 이 당시 거래 대금이
거의 5천억 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죠. 이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에서 아마 이쪽에서 물려있는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업황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러한 박스 구간에서 횡보 이후에 돌파가 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주식이 밀려 내려올 때는 이 회사는 뭐였냐? 적자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구간들은 전부 다 적자 구간이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적자 구간에 치킨 게임을 하면서 출혈 경쟁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 폴리실리콘이라는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강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 보면 삼성전자 차익 매물이 흐르면서 좀 빠졌죠. 보통 대형주는 이틀 상승 이후에 눌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삼성전기를 좀 들어갔다가 손실을 좀 봤는데 돌파를 생각하고 눌리면서 들어갔다가 거의 쉬지 않고 내려버리는 바람에 조금 물렸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 구간을 강력한 돌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에 저는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내년에 예정된 실적 부분에서가 증명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한국전력 자기 추세대로 자기 갈 길대로 잘 가는 것 같고요. 롯데쇼핑 눌리면 매수해야겠죠. 그리고 호텔신라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런 종목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갔던 하루고, 항상 종목이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면 좀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얘네들은 작년을 회복했네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을 회복했어요. 참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쇼핑이라든지 이쪽 섹터는 아직 회복도 못했는데 롯데쇼핑이나 이런 쪽은 회복도 못했잖아요. 사실 이 구간의 실적이나 지금의 실적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크게 차이도 안 나요. 적자도 없고요. 근데 회복을 못하는 거는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결국 다 이런 구간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을 오늘 코스닥의 IT 반도체 종목들까지 대부분 좀 힘들었는데, 일단 원익그룹주는 오늘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원익 머티리얼주도 다 매도를 하고 원익 IPS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원익 QNC는 종목을 그냥 끌고 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유니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아직 많이 못 갔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돌파를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 밖에 테크잉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회사 재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유망한 회사고, 특히 이제 반도체 핸들러라는 부품이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눌릴 때 매수를 잘 해서 신고가를 바라봐도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 밖에 어제 이제 뭐 언급했던 에스코넥은 오늘 장중에 좀 급등을 해서 이제 사실 어제 이거를 사서 저희가 넘어갔는데 오늘 많이 밀렸어요. 밀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때문에 2,300원 언저리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이 다음에 좀 다시 봐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거대 거래량을 만들었던 종목은 쉽게 죽지 않아요, 결코. 예를 들어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돌파를 할 때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강하게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늘 시장 특징주 중에서 좀 봐야 될 게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면요. MS 오토텍이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고 종가 기준에서는 사상 최대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에 좀 올랐고요. 일단 내일은 완전 단기 매매 변동성 장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도 내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번 봐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줌인터넷은 지금 그 미국의 로빈후드라고 이 증권 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핫하게 작용하는 종목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KB증권과 함께 이 증권 거래 어플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며칠 전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장 한 번 정도 더 조정을 받는다면 이 강한 상승을 했던 이 봉의 중심봉 정도에서 단기 매매를 해보면 이것도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빠진 거는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기 때문에 내일장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추세는 굉장히 좋았어요. 추세는 굉장히 좋았고 오늘 장 막판에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던 종목입니다. 장 막판에도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흐름 자체가 종가 자체를 만드는 흐름에서, 그리고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흐름까지 나쁘지 않았는데 아마 이런 점이 시간 외에 뭔가의 기사라든지 액션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과거 CMO 관련된 이슈로 크게 올랐던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을 동반하고 굉장히 크게 올랐죠. 한미약품 또한 지금 CMO 재료가 일부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 외에서 6.7%, 7%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갭은 들 거고요. 갭은 드는데 이런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항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부 저항 맞고 눌리는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면 매매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가를 뭐 크게 사지는 않았어요. 크게 한 1000만원, 1500 정도? 일단 1차 물량만 좀 봤었는데 시간에 올라서 시간 외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고 아마 내일 다시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 갭을 뜨고 눌리는 구간을 한번 노려도 될 만한 재료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유바이오 로직스, 오늘 유바이오 로직스도 거래 대금을 굉장히 크게 터트리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재료가 유바이오 로직스 또한 해외 기업과 함께 백신을 개발하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본격적인 백신 개발 회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도 이 돌파하는 이 중심봉, 저는 이제 이걸 회원님들한테 이 구간에서 매매를 의견을 드렸는데 저는 매수가 체결이 안 돼서 여기서 잡지를 못했어요. 다시 매수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잡지를 못했고, 이게 이제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내일도 아마 좀 밀리게 되면 한 19,200원 정도 흐름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장 막판에 굉장히 소심하게 좀 매매한 게 전부여서 좀 아쉬웠고, 셀트리온이 상한가 갈 때 좀 뒤늦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따라 붙어가지고 이걸로 좀 수익을 내고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뭐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답답하고 어려운 모습인데, 그래도 시장 견조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좀 제가 발음도 잘 안 되고, 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습니다. 좀 오늘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하게 장중에 좀 굉장히 피로도를 많이 느껴서 그런지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낙주매매 종목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 이거를 14,500원에 매수를 걸어 놨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걸리기만을 좀 바랬는데 14,500원까지는 안 떨어졌고요. 이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그럼 얘가 지지를 받을 구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지지를 오늘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죠. 이때 만들어졌던, 네, 이 상한가를 들어갈 때 만들어졌던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구간들에서 오늘 지지가 나온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하단을 봤기 때문에 14,500원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을 노린 거고, 시장에서는 이 윗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낙주 매매를 할 때는 특히 이제 의미 있는 구간들,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물량 공백 구간에서 쏟아질 때는 절대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간은 건너뛰고, 이 강력한 봉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곳이 눌림목 매매 구간이 되는 거고요. 내일장도 아마 이 언저리까지 떨어져 준다면 낙주 매매로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이자 관련해서 이슈가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그리고 그 전에 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영국에서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준다면, 영국에서 그러면 12월 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여유가 이 종목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시나리오로 낙주 매매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을 리드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졌고, 이 정도면 한 60%, 7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대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증권주를 왜 보냐면, 이 미래에셋 대우도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이 직전 매물대까지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기게 되면 또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에서 지금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증권주 섹터로 순환매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 대표주다 라는 점을 생각하고, 네, 증권주에 돈이 들어온다 하면 미래에셋을 달라붙으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마감 시황 마감하기 전에 제 최근에 쪽지와 뭐 문의가 많은데,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종목 상담 관련해서 뭐 문자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은 뭐 공개 방송 안에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나 쪽지나 메일은 사실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중히 사양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식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쓰는 검색식이 사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그리고 검색식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도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검색식 관련해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뭐 유튜브에 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
검색식 자체가 이 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바꿔놓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검색식을 뭐 드리고 공개하고 그런 부분보다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색식을 보는 것보다도 만들어서 검색식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도 쓰는 게 가장 강력한 종목군들만 봅니다. 보면은 이제 이 인기 순위 종목에서 종목이 뜨는지,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30위권 종목에서 양봉을 유지하는 종목을 해놓은 검색식이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향을 돌파하는, 왜 이걸 보냐면 상승 추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인지 아닌지, 신고가를 가야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런 게 긴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창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